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영화 퍼스트레이디가 제작되었고 11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의혹 사건들이 다뤄질 것인데 그 결론은 모든 의혹이 연결되는 사건의 축이 김건희라고 지목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배급 문제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이 제기돼서 실제 극장에서 개봉될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소리 측은 시민 2,000명을 모셔서 시사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자, 많은 성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에게 여주 축하드립니다. 조선일보의 청룡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김남국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코인 관련한 자신의 혐의가 모두 풀렸다고 포효했습니다. 고발된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받았습니다. 뇌피셜로 소설 쓴 국민의힘은 사과하길 바랍니다. 다만 검찰은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는 혐의로 김남국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조리돌림했던 거 모든 고발건에 대해서 검찰이 봐도 무죄였는데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김남국을 무죄야 라고 할 수 없으니 검찰은 별건으로 하나를 기소한 겁니다. 그걸 언론들은 크게 보도해서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배당이 바뀌더니 뭐라도 트집 잡아서 기어코 흠집을 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김남국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것 또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규정짓고 이것마저 박살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어제 JTBC는 김건희와 명태균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과 2021년 7월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 명태균의 만남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텔레그램 소통 직후 명태균이 김건희를 협박했다는 뉴스토마토의 보도까지 나오면서 시민들의 머릿속에는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 머릿속 그림의 얼개를 시계열 순대로 제가 정리해 볼 테니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대부터 명태균은 여론조사로 여론 조작을 하는 방법, 소위 탄을 가지고 정치권 주변을 기웃거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명태균은 김영선을 통해서 윤건희에게 접근해서 그들의 그림자가 됩니다. 2021년 3월 윤석열이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명태균은 컨벤션 효과를 추동하는 여론조사 탄으로 대세론을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두고 김종인은 별의 순간이라고 평가하면서 그 현상을 증폭시킵니다. 알고 보니 당시 김종인의 그림자도 명태균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김종인은 2021년 4월 국힘에게 박근혜 탄핵 이후 첫 대승을 안겨주며 그 존재감이 대단했습니다. 국힘에겐 구세주 같은 존재일 때 김종인은 명태균에게 국힘 당대표로 김웅을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여론조작 사주를 한 거죠. 하지만 탄을 써도 김웅으로 효과가 없자 선수를 바꾼 것이 바로 이준석이라고 추정됩니다. 이 선수를 바꾸는 과정에 대한 검증은 더 필요해 보입니다. 하여간 김종인은 젊은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 젊은 당대표의 상황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명태균은 양쪽의 그림자가 된 겁니다. 명태균 입장에서는 윤건희가 몸통이자 김종인과 그 라인들이 자신의 몸통이었던 거죠. 그리고 2021년 7월 명태균의 몸통들끼리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것도 가장 접근하기 어렵다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말이죠. 당시 이준석은 그 만남 직후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은 후회가 없을 겁니다. 사적으로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와 좀 그래도 대화를 해본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보편적인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의 부인보다도 우리 후보의 배우자가 정치에 대해서 의사표현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편입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후보자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심스러운 표현이 좀 후보자의 배우자에게도 녹아있는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어떤 인사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표현합니다. 그때도 개고기를 열심히 팔았었네요. 그리고 2022년 3월 윤석열이 당선되고 명태균은 개국공신의 지위를 얻으며 2022년 5월 취임식에 초대됩니다. 윤석열 부친의 옆자리에 있는 걸 봐도 명태균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2022년 6월 재보궐에서 명태균은 윤핵관을 밀어내고 자신의 페르소나이자 세비 반띵해준다는 김영선을 창원의 국회의원으로 만듭니다. 당시 김건희와 명태균의 소통수단은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윤건희가 관저로 들어가는 2022년 11월 이후부터는 그 긴밀한 관계가 뜸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그 소원해진 관계를 말해주듯 명태균은 김건희에게 수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날리며 김영선 구명에 나섭니다. 명태균이 보낸 메시지 중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사님 말씀하신 대로 김해 갑에 참여할 때 거기에 김건희는 딱 한 차례 반응하죠. 단수는 나 역시 좋지. 기본 전략은 경선이 되어야 하고 지금은 김영선 의원이 약체 후보들을 만나서 설득해 나갈 수밖에 없다. 얼핏 보면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져보면 전혀 아니죠. 이 대목에서 현재 용산 쪽에서는 김건희가 사인이라 공천 개입을 아무리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프레임을 서정욱을 통해서 밀고 있습니다. 정말 멍청한 거죠. 이것은 어제 검찰이 명품백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른 결론이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직업적 양심이 없는 결론을 내리면 그 직업은 해체되어야 맞는 거죠. 이렇게 주목을 부르는 답변입니다. 마찬가지로 김건희가 사인이라서 문제없다는 식의 논리는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 정서를 크게 자극하는 논리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디서 어떻게 국민의 정서가 딱 건드려지느냐,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 법꾸라지들이 법법거리다가 정말 골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쥐무덤을 지가 파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이 거지 같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도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왜 사인이 사인한테 공천을 수차례 요구합니까? 김 사인이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명사인은 2022년 6월 김 사인이 그 공천권을 행사한 걸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 사인에게 또다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식적이라면 김 사인은 왜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청탁하세요? 라고 반응해야 마땅한데 김 사인은 호응합니다. 김영선 단수 주면 나 역시 좋지. 더욱이 김 사인은 기본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공천 전략을 고민하는 사인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해법까지 제시합니다. 약체 후보들 설득해서 단일화해. 자, 앞선 명사인의 메시지까지 함께 보면 이것은 김건희가 김영선더러 창원을 버리고 김해로 가서 약체 후보들을 설득해서 단일화해 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공천권을 실제 행사했고 그걸 받고 그래서 또 청탁했고 또 호응하면서 전략과 해법까지 제시하는 사인을 우린 비선이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건 비선의 공천 개입을 뒷받침하는 물증이죠. 결국 내용보다는 맥락입니다. 2022년 6월 그 공천 과정에서 김건희와 명태균 간에 이루어졌던 통화가 나와서 이것과 연결된다면 이건 핵폭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2016년 10월 나왔던 태블릿 PC 정도가 되는 거죠. 그걸 지금 검찰이 확보하려고 하지만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명태균은 한편으로는 김건희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핵폭탄을 쥐고 있으면서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고도 이준석은 완결성이 떨어진다 선의의 조언이라고 판단하고 치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왜 술 먹으면서 기자들한테 떠들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준석 지지자들은 거봐 이준석 말이 맞잖아 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명태균에게 반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멍청한 거죠. 하지만 이들의 멍청함이 지금의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명태균이 온전히 그것을 까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공천 청탁이 무산되자 명태균은 윤건희에게 협박까지 했던 것이고 올해 2월 29일 7불사에 이준석을 불러다가 이걸로 기자회견하자. 그러면 김영선 입당시켜줄게. 그러면 당장 20억 보조금 받을 수 있잖아? 그리고 비례 1번 줘. 라고 딜을 했던 것이고 끝내 그 협상은 무너졌던 겁니다. 이후 이준석은 술 처먹고 기자들 앞에서 떠들었다가 뉴스토마토가 그걸 목숨 걸고 보도해서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그들의 비단 주머니, 그들이 함께 쓰던 어둠의 우물에 이준석이 술 처먹고 침 뱉었다가 함께 공동묘지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명태균은 2022년 6월 김건희 육성 파일을 풀까? 이것이 최대 관건입니다. 마치겠습니다.